안녕하세요. 고독한 전술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감독은 지금의 맨시티가 되는데 근간을 쌓았다고 할 수 있는 감독입니다. 야야 툴레, 다비드 실바와 같은 맨시티 레전드를 영입했으며 식스앤더시티를 만들어낸 감독인데요. 추가적으로 맨시티의 최초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달성시키는 업적까지 세운 감독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로베르토 만치니입니다. 잘생긴 외모에 나이가 들어서도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미중년 만치니는 인테르, 맨시티와 같은 클럽에서 우승을 따내었고 현재는 아주리 군단의 감독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가 어떤 선수 생활과 감독 생활을 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1964년 11월 27일 마르케의 작은 마을 이에시 지역에 알도 만치니와 마리안나 만치니 사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가정은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종교와 함께 자라왔는데요. 그리고 활동적인 성격 때문에 종교 활동 외적으로는 많은 스포츠 활동들을 했습니다. 평범한 아이들처럼 운동을 하였지만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점이 만치니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엄청난 승부욕인데요. 9살 때 사촌과 친 탁구에서 자신이 패배하자 승부욕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탁구채를 사촌에게 집어 던졌고 축구를 할 때도 이기기 위해 죽을 듯이 상대를 압박하고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 엄청난 승부욕을 보여주며 운동을 하던 와중 같은 성당을 다니던 축구 코치의 눈에 띄게 되었고 8살의 나이부터 지역 유소년 팀에 입단하며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도 축구에 대한 재능이 있었던 만치니는 재능과 승부욕이 결합되며 하루하루 발전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고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볼로냐 유스팀에 입단하게 됩니다. 당시 볼로냐에서 가장 어린 나이였던 만치니는 입단을 위해 가족과 떨어지게 되면서 어린 나이임에도 내면적으로 많이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였고 유스팀 입단 4년 만인 1981년 드디어 성인 무대 데뷔를 이루어내는데요. 하지만 당시 볼로냐는 엄청난 침체기를 겪고 있었고 그가 입단한 시즌에 강등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다행인 점은 구단 성적이 좋지 않았고 선수들 또한 좋지 않았기에 17살의 만치니는 많은 출장 기회를 받게 됩니다. 데뷔 첫 시즌 만에 30경기에 출전해 9골을 넣으며 이탈리아의 신예 공격수의 출연을 세리에 널리 알리게 됐는데요. 하나 덧붙이자면 당시 세리에는 16개의 팀이 참가하는 리그였기에 만치니의 30경기는 리그 전경기 출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즉 17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재능이 달랐던 그는 소년 가장으로 볼로냐의 주전 자리를 꿰차게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만치니의 활약을 눈여겨본 2부 리그의 삼프도리아는 젊고 유능한 만치니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로선 엄청난 금액인 220만 파운드를 들여 만치니를 영입하게 됐는데요. 승격한 지 첫 번째 시즌이었던 삼프도리아는 시작부터 유벤투스, 인테르와 같은 세리의 전통 강호를 잡아내며 돌풍을 예고했고 그 중심에는 만치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2경기 만에 삼프도리아에서 데뷔골을 넣으며 18살의 만치니는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됐는데요. 그렇게 세리의 두 번째 시즌이자 삼프도리아 첫 시즌에 모든 대회 통틀어 27경기 5골을 넣으며 팀의 최다 득점 3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우게 되고 삼프도리아는 7위를 기록하며 승격한 해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어진 83-84 시즌에도 똑같은 7위를 기록하게 되고 데뷔 첫 2자릿수 골을 넣으며 골문 앞에서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만 그는 선수 시절에도 엄청나게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는 아니었는데 대신 볼 트래핑과 패스 그리고 전방에서 공격을 조율할 줄 아는 세컨톱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7위의 성적과 세 번째 시즌을 보내며 성인 무대에서도 성장을 거둔 만치니는 다음 해 사고를 치게 됐는데 바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파 이탈리아 우승이었습니다. 결승전에서 밀란을 3대1로 잡아내었고 이 과정에서 득점까지 해내며 삼프도리아 구단 최초의 트로피와 만치니 개인 커리어 최초의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는 놀라운 행보를 보여주며 삼프도리아의 신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나폴리에 마라도나가 있다면 삼프도리아에는 만치니가 있다라 할 정도로 삼프도리아 구단 역사에 굵직한 기록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82년도에 삼프도리아에 입단해 97년까지 15년을 삼프도리아에서 뛰며 세리에 1회 우승, 코파 이탈리아 4회 우승, 수페르코파 이탈리아나 1회 우승, 유에파컵 위너스컵 1회 우승을 차지하였는데 위의 모든 수상 기록은 삼프도리아 구단 수상 내역과 동일합니다. 즉 만치니 입단 이전과 만치니 이적 이후에 단 한 개의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했던 팀이 바로 삼프도리아였습니다. 거기에 최다 득점 기록과 최다 출장도 모두 만치니가 차지하였기에 만치니는 삼프도리아라는 공식이 성립할 정도로 삼프도리아에서 만치니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나 90-91 시즌 우승은 대단했는데 47경기에 출전해 16골을 기록하며 개인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잘나가던 밀란 형제들을 제쳐내며 우승을 차지하였고
구단 최초 세리A 우승이었기에 더할 나위 없이 값진 우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득점 또한 12골로 11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반 바스텐보다 높은 기록이며 위에는 로베르토 바지오, 위르겐 클리스만, 마테우스 그리고 같은 팀 동료인 비알리 등등 엄청난 네임밸류 사이에서 그것도 세컨톱으로 위에 득점을 기록하였기에 엄청난 활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팀 동료였던 비알리가 챔스 결승 무대에서 패했던 1992년 1250만 유로라는 당시 세계 최고 이적료로 유벤투스를 이적하면서 만치니와 삼프도리아는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버린 로베르토 만치니는 15년의 삼프도리아 생활을 뒤로하고 같은 세리의 다른 팀으로 이적하게 됐는데요. 그는 15년의 세월 동안 566경기에 출전하며 173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적한 라치오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데 3시즌간 한 번의 스쿠데토와 2번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과 슈페르코파 이탈리아나 우승, 각각 한 번씩의 UEFA컵 위너스컵, UEFA컵 슈퍼컵 우승을 차지하며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임에도 팀의 엄청난 보탬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이가 들어가며 피지컬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20경기 무득점이라는 기나긴 슬럼프에 빠지며 2001년 1월 프리미어리그의 레스터에 잠깐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5번의 경기 동안 90분을 다 채우지 못하였고 본인의 노쇠화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결국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2001년 2월 14일 상호 계약 해지를 하며 축구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17살이 어린 만치니는 20시즌이나 프로모드에서 뛰며 37살이라는 나이에 그라운드를 떠나게 됩니다. 20시즌간 738경기 201골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기록을 남긴 삼프도리아의 신 만치니는 레스터로 떠난 이후 곧바로 코칭 코스를 수료하며 감독으로의 제2막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치니는 은퇴한 지 대략 3주 뒤인 2001년 3월 4일 피오렌티나에 깜짝 부임하게 됩니다. 사실상 레스터시티와 계약을 해지하기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깜짝이라고 하기엔 무리인 감도 있지만 3주 전에 선수였던 사람이 감독이 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부인 첫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였지만 14경기에서 4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아쉬운 첫 시즌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듬해인 2002년 1월 11일 부임 10개월 만에 강등권의 성적과 함께 경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날 때 자신이 소속팀으로 뛰었던 라치오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피오렌티나와 마찬가지로 세리에 대부분의 팀들은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네스타, 크레스포와 같은 주축 선수들을 또 팔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첫 시즌 만에 챔스 4강과 다음 시즌에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차지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눈여겨보는 인테르는 만치니를 영입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시작했고 이에 응한 그는 세리의 명문 인테르의 지붕을 잡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아쉽게 트로피를 하나도 들어올리지 못했던 인테르는 만치니를 선임하자마자 즉각 효과를 보았는데 첫 시즌 코파 이탈리아 우승을 하며 구단의 기대를 모았고 이후 3년 동안 리그 3연패와 스페르코파 2연패, 코파 이탈리아 2연패 등을 해내며 인테르를 다시 세리에 정상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구단주는 세리에를 넘어 세계를 제패하길 원했고 첫 시즌 8강을 제외한 나머지 3시즌간 16강에서 연속으로 떨어지며 구단은 우승 청부사 무리뉴를 선임하게 되고 만치니는 휴식을 그리고 무리뉴는 트래블을 달성하며 다소 아쉬운 모습을 남긴 채 인테르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상 초석을 다진 것과 세리에 정상을 올린 것은 만치니였지만 마침표는 무리뉴가 찍게 된 것인데요. 다시 돌아와 1년간 휴식을 취하고 있던 만치니는 만수르가 구단을 인수하며 구단 재정이 빵빵해진 맨시티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8위였던 맨시티를 5위까지 끌어올리며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은 1011 시즌 다비드 실바, 야야 투레, 콜라로프, 제란 보아탱 등의 폭풍 영입을 하며 챔스 진출에 대한 욕심을 보여주었고 리그 3위의 성적과 FA컵 우승을 달성하며 챔스 진출과 트로피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게 됩니다. 그렇게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만치니는 맨시티 최고의 영입인 세르히 아기로와 사미르 나스리, 가엘 클리시 등을 영입하였고 최고의 토템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원 하그리브스를 영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44년 만에 1부 리그 우승을 달성하게 되는데요. 아쉽게 챔스에서는 조별리그에서 떨어지게 되었지만 리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승점 동률의 승점차로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준우승이 될 수 있었던 38라운드 92분 제코의 동점골, 94분 아규르의 역전 우승을 하였기에 가장 극적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무승부만 거두어도 준우승을 할 위기에 처했지만 추가 시간에만 2골을 터뜨리며 극적 역전승과 역전 우승을 거두었기에 많은 맨체스터 시티 팬들은 그라운드로 뛰어나와 우승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우승을 차지한 다음 시즌 별다른 영입 없이 시즌을 시작하게 되고 챔스 우승을 목표로 했던 맨시티는 도르트문트, 아약스, 레알 마드리드라는 죽음의 조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채 광탈을 하고 봤는데요.
덧붙여 리그에서도 준우승, FA컵에서도 결승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극적 우승으로 높아진 팬들과 구단 수뇌부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만치니는 결국 해당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실바, 투레, 콜라로프, 아게로 등 향후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강팀으로 남게 됐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였기에 펩 이전 최고의 감독은 바로 만치니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후의 커리어는 이전의 커리어와는 반대되게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터키 최고의 명문 클럽인 갈라타사라이에 부임하게 되지만 페네르바체에게 밀리며 리그 우승을 놓치게 된 것인데요. 거기에다가 팬들과 마찰을 일으키며 컵대회 우승 단 한 개만을 가져가며 팀을 떠나게 됩니다. 컵대회 1회 우승에 준우승이면 나쁘지 않은 것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경기력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팬들의 비난을 들어야만 했는데요. 선수 시절 공격수로 뛰었지만 감독이 되어서 수비적인 전술로 경기력보다는 승점을 쌓는 데 열중했고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맨유 2위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비난을 들었던 이유와 비슷하게 재미없는 축구를 한다는 것이 팬들과 구단 수뇌부의 주요 비판점이었습니다. 결국 단 한 시즌 만에 팀을 떠나게 되었고 반년 정도 쉰 후 자신을 최고의 감독 반열에 오르게 했던 인테르에 다시 부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인테르는 이전의 만치니, 무리뉴로 이어지는 세리에 최강의 인테르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는 팀이었습니다. 9위의 성적에 부임하게 되지만 이미 팀이 많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13위까지 추락하는 등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기에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8위로 시즌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팬들에게 다시 만치니 매직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콘도그비아, 미란다, 무리오, 페리시치 등을 영입하며 시즌 초반 5연승을 거두었고 이런 캐주얼 스타트와 함께 전반기 1위로 후반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다시 만치니의 수비 전술이 문제였고 중위권에 버금가는 득점력을 보여주며 결국 한계를 보이고 맙니다. 결국 후반기 우승권에서 멀어져 버리며 리그 4위라는 아쉬운 성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8위였던 인테르를 단 한 시즌 만에 상위권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역시나 재미없는 수비축구 그리고 전반기 1위로 인해 높아진 기대감과 후반기 실망감이 더해지며 구단 수뇌부는 그에게 상호해지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 프리시즌 중 팀을 또다시 떠나야만 했고 어쩔 수 없이 다음 시즌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팀을 찾던 와중 러시아의 제니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제니티 역사상 최고의 명장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2경기 무패 기록을 세우며 최고의 페이스를 보여주었지만 또다시 중반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시즌 끝에는 5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근 10년간 리가 컵대회 그리고 국제대회까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게 된 시즌이 바로 이 시즌이었습니다. 결국 맨시티에서의 마지막 리그 우승을 끝으로 단 한 번도 리그 우승을 못하게 되고 명장의 반열에 오를 뻔했지만 각종 컵대회 등에서 좋지 못한 모습 등을 보여주며 예전의 만치니의 명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월드컵 진출 실패라는 최악의 이탈리아의 지휘봉을 잡게 됐는데요. 그리고 현재는 유류에선 10경기 전승을 거두며 37득점 4실점을 하고 있는 팀의 지휘봉을 잡고 있습니다. 비록 같은 조가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하지만 유로 본선 진출 국가 중 최다 득점 2위, 최소 실점 2위를 기록하며 공수에서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 바로 만치니의 아주리 군단이 아닐까 합니다. 과연 만치니 감독은 아주리 군단과 본인의 명성을 모두 되찾아올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수 시절 삼프도리아의 전설로 전방에서 엄청난 창의력과 득점력을 보여줬던 만치니. 하지만 감독이 되어서 다소 아쉬운 공격 전술과 지나치게 수비적인 전술 성향을 보여주며 선수 시절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개 수비적인 전술을 보여주는 팀들은 챔스, 유로파와 같은 토너먼트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지만 만치니 감독의 아쉬운 점은 위와 같은 유럽 대항전 성적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인테르 시절에도 16강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앞으로 만치니 감독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바로 이게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2010년대 초반까지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맨시티 시절에는 지금의 맨시티를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였기에 앞으로 충분히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갖춘 감독이 바로 로베르토 만치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전술과 내용은 이전 영상인 아주리 군단 유로 분석 영상을 참고하시면 감독의 생애를 넘어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삼프도리아의 신이자 구단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 인테르 트래블의 초석을 닦았고 지금의 맨시티를 있게 만든 감독, 이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아주리 군단과 함께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감독, 로베르토 만치니의 이야기였습니다.